부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하동 레일바이크.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전동 레일바이크로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을 만들어보세요. 365일 색다른 풍경과 축제가 있는 하동 부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동 레일바이크로 오세요. 각종 자재의 모든 것 부광 건축자재 백화점과 함께할 소자본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A동 철물 공구, B동 타일 욕실, C동 창호 방화도어, D동 목재 석고까지 분야별 전문가 사장님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문의 883-7261 부광 건축자재 백화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검사가 강화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남도는 유통업체, 대기업 등과 연계한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LH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광주경찰청에 이어 25일 경남과 경기 북부청이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진주와 산청을 포함해 경남 8개 시군의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 부진 등의 여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숙하고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이순신 순국공원의 명칭 변경이 추진 중입니다. 최근 명칭 공모전까지 마쳤는데 적합한 이름을 끝내 찾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면적 문제로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던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사업, 최근 정부로부터 조건부 추진 통보를 받아내면서 사업 추진의 속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200여 톤의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당 19톤, 하루 약 460톤의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인데요. 우리 정부는 수산물과 인근 해역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에 적합했고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도쿄전력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관련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당 방류량이나 인근 해역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일 기준 오염수 방류량은 시간당 19세제곱미터, 무게로 환산하면 약 19톤입니다. 일본은 지난 24일을 시작으로 17일 동안 하루 약 460톤, 총 7,800톤의 오염수를 1차 방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일본이 설명한 계획대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 해역 방사능 수치도 안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사천과 남해, 하동 등 서부 경남해안이 포함된 남해 중부 지역의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치의 100분의 1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 24일을 기준으로 경남 지역 누적 방사능 검사가 639건인데 모두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존 검사에 더해 양식 수산물의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전체 양식장은 약 12,000개이고 이를 250개의 단위 해역으로 나누어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관리하므로 전 해역에 대한 출하전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축된 수산물 소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업계를 위한 지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돼야 윤곽이 잡힐 예정입니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 640억 원이 집행 중이고 내년에는 지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도 정부와 별도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통업체나 대기업 등과 연계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온오프라인의 수산물 유통업체와 수산물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했고 대기업 등 산업계와 함께 구내식당에 수산물 납품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지역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방류가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수산업계에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시행합니다. 품목은 멸치와 오징어 등 급식에 자주 쓰이는 수산물 15개 품목입니다. 교육청은 검사 결과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재료는 안내 뒤 납품 중단하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또 관계기관과 학부모, 수산물 납품업체 등으로 구성된 수산물 안전소통단을 다음 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사업이 25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을 통보받았습니다. 진주시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번 중투심사 결과로 국비 65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38억 원이 박물관 이전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사업은 지난 3월 심사에서 면적 문제로 반려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에 부지 면적을 2만여 제곱미터로 조정해 재신청했고 조건부 추진을 통보받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부지 등가 교환 시 공정한 교환 방안과 부지 활용 계획 마련,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조건으로 명기했습니다. 앞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박물관 이전과 관련한 국회 예산심사 등에 집중해왔으며 조규일 진주시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을 만나 이전 후 국립문화시설 유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수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실이 지적된 전국 15개 단지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면서 지난 16일 광주경찰청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에는 경남경찰청과 경기 북부경찰청이 같은 날 동시 진행했습니다. LH가 직접 수사를 의뢰하긴 했지만 연일 이어지는 압수수색에 직원들은 당혹한 모습입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사람들이 분주히 문을 나섭니다. 경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25일 LH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양산 사송지구 2개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경기 북부경찰청도 고양시와 파주시 등 6개 단지에 대한 수사를 위해 LH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방경찰청 2곳이 같은 날 동시 압수수색하는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앞서 LH는 철근이 빠진 채 공사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15개 단지에 대해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 16일 광주경찰청의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개 경찰청이 LH에서 자료를 확보해 갔습니다. 부실공사 아파트를 수사하는 관할지방경찰청은 모두 8곳, 산술적으로 5번의 압수수색이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LH가 직접 수사를 의뢰하긴 했지만 부동산 투기 사태가 있은 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위기를 맞으면서 직원들은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설계와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는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침통한 표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건설 이권 카르텔 대책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상황. 이번 수사에서 부실공사 책임 원인에 따라 LH의 조직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사천 지역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사용 승인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25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아파트의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사천시에서 사용 승인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점검에서 창틀과 도배 상태가 불량하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3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로화 엑스포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25일 엑스포 주재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친절 직무교육과 결의문 낭독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청 엑스포 자원봉사자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모집해서 현재 약 650명이 신청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 안내와 체험시설 진행 보조, 통역, 환경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도내 8개 지역이 지난해보다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와 산청 등이 평균을 웃돌았고 거제는 전국 최상위권이었는데요. 건설업 등에서의 부진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고용 지표가 지난해보다 좋아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대비 특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시지역이 24만 명, 군지역이 11,000명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실업자 역시 시지역에서 6,000명 감소하는 등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시지역 실업자는 38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 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2.7%로 0.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남으로 좁혀보니 진주, 산청을 포함한 도내 8개 지역은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진주와 산청, 거제 등이 시군 실업률 평균보다 높았는데 특히 거제는 특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지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건설업 등에서의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건설업은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지방 미분양 사태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업계가 위축되며 올해 7월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가 전년 동기보다 96%가량 증가했습니다. 경남 역시 2분기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넘게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업 취업자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6,000명 줄었습니다. 또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만 1,000명이 감소했지만 분기별로 비교하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제조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000명 줄었는데 특히 제조업의 2분기 취업자 증감이 좋지 않습니다. 전년 동분기 대비 약 3만 4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한편 광제조업 2분기 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도내 묻지마 범죄와 스토킹, 학교폭력 등 사회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 운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경찰청 등 실무 부서장급 1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25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도내 치안 취약 지역 전수조사를 통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대상지 확대, 범죄 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등이 논의됐습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25일 문을 열었습니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항공우주 분야 14개 기업과 소재 분야 1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센터 주요 시설은 기업 임대 사무실과 전용 회의실 등의 업무 지원 시설과 휴게 시설이며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다함께 돌봄센터도 운영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고자 이 센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름이 가지는 엄숙하고 무거운 이미지를 벗기 위해 남해 이순신 순국공원의 명칭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 공모에서 여러 이름들이 공모작으로 선정됐지만 다시 한번 공모가 진행돼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남해시대 전병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병건 기자. 네, 전병건입니다. 네, 앞서 2020년에도 한 차례 남해 이순신 순국공원 명칭 변경이 추진됐다 무산된 바 있는데요. 이번 공원 명칭 변경 추진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남해군은 성홍 이순신 장군의 순국을 기리기 위해 고연면 참현리 107번지에 2017년 4월 이순신 순국공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해군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대형 시설물을 갖추거나 조금은 가벼운 행사 등을 지속하기에는 순국이 주는 정체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아 쉽사리 개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실제 명칭 변경을 위한 공모전도 올해 초 진행됐습니다. 공모 결과도 발표됐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남해군은 올해 3월 이순신 순국공원 명칭 공모전을 개최했는데요.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명칭 변경에 대한 예고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해군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간 명칭 변경을 공모했고 전국에서 703개의 명칭이 접수됐습니다. 공모 결과 심사위원회는 이순신 승립공원을 최우수상으로, 이순신 호국공원과 이순신 평화공원을 우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2차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공모전이 마감됐는데 또다시 공모가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해군은 앞서 1차 공모전 수상작 발표에는 대상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공모 주제에 합당한 명칭이 없다는 판단이었는데요. 그러나 1차 공모전 안내문이나 포스터에는 공모 주제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상작이 미선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8월 11일 이순신 순국공원 명칭 재공모를 개최한다고 공고문을 냈습니다. 수상 내역에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만 안내했고 1차 공모에 선정된 명칭은 제외한다고 알렸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18일 재공고 마감 결과 115개 명칭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히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에 선정작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모전을 거치면서 안내가 부실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일었는데요. 추후 남해군의 다른 공모전에서는 세심한 공지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전명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칭 변경 추진 과정이 썩 매끄러워 보이진 않는데요. 아무쪼록 지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이 선정돼서 이순신 순국공원 활성화에 속도가 붙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GPG기였습니다. 제3기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25일 발대식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참여단 50명은 안전과 일자리, 돌봄, 사회활동 등 4개 분과에 소속돼 앞으로 2년 동안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단은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참여합니다. 남해군 남면 석교마을에 돌다리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돌다리 갤러리는 남해군의 청년과 예술인, 지역민들이 서로 문화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공간입니다. 지난해 행안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실시한 2022 마을 공방 육성 사업에 남해군이 선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경상국립대가 202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25일 가좌 캠퍼스 GNU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는 박사 68명과 석사 346명, 학사 등 모두 1,139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곧 김장용 배추를 아주 심기 할 시기입니다. 아주 심기 전후의 관리도 배추 품질에 영향을 주는데요. 생생영농 소식, 이번 시간은 배추 아주 심기를 알아봅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임석동 홍보팀장이 소개합니다. 한여름 무더운 폭염이 지나가고 나면 김장용 배추를 봄밭에 아주 심기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고품질의 김장 배추를 풍성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파종 준비부터 각 단계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남의 김장용 배추에 아주 심기 하는 시기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입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늦더위에 의한 생리장애가, 너무 늦게 심으면 동해를 받기 쉽습니다. 기후와 토양 조건, 시장성 등을 고려해서 재배 지역에 가장 알맞은 시기를 선택해서 재배해야 합니다. 배추는 초기 생육이 왕성해야 후기의 결구가 잘 되므로 양질의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심기 일주일 전까지는 석회와 밑거름, 완숙 퇴비 및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포장을 골라서 아주 심기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아주 심을 때는 흐린 날을 선택해 오후에 심는 것이 뿌리 활착이 빨라서 생육에 좋으며 아주 심기 전후에는 물을 충분히 줍니다. 배추는 90%에서 95%가 수분으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므로 물을 줄 때는 토양이 충분히 젖도록 주어야 합니다. 웃거름은 배추 아주 심기 후 1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나누어 알맞은 양을 주어야 하는데 웃거름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 뿌리에 농도장애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해충 관리는 비가 내린 후 온도가 높아지면 시드름 증상과 무름병 발생이 예상되므로 무름병 방제 약제를 살포하고 진딧물, 총체벌레 등 바이러스 매개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 바이러스병 전염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아울러 벼룩잎벌레, 배추좀나방, 담배나방 등은 초기에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7도씨에서 30도씨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면 가축 체온 상승, 음수량 증가, 사료 섭취량 감소로 가축의 증체량이 감소하고 번식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심하면 가축이 폐사합니다. 축종별 고온 한계 온도를 보면 젖소와 돼지가 27도씨, 한우와 닭이 30도씨입니다. 고온 한계 온도를 넘지 않도록 송풍팬을 가동하고 운동장의 그늘막, 안개 분무, 수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생영농 소식이었습니다.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금요일 우리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하늘은 매우 맑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지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21도, 남해 2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맑은 하늘은 전국적으로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세종 20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24분, 간조 시각은 밤 11시 4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9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 시작되는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누그러지기 시작하겠는데요. 공기도 한결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